저는 중국시장에서는 자동으로 오픈을 하셔도 유입될 수 있는 트래픽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와 같이 생태계가 같은 게 있고 생태계 안에 처음 정도의 그런 오픈이 유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프로모션을 했을 때 트래픽이 밀리기 때문에 브랜딩이 되고 그것이 바로 매출 견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리바바 생태계 안에 있는 스토어 플랫폼으로 자사만 형태의 스토어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에 대해서 스토어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스토어를 언제 오픈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중국에 진출해서 그런 질문들을 올리고 싶은데 가상으로 였을 경우에 플랫폼 스토어 오픈을 하셔야 되고요. C2C 채널의 타오바오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혹은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아무 정보를 통해서 진영도 증가 또는 트래픽 증강에 제품의 진영도가 실제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스토어가 없을 경우에 플랫폼 스토어를 오픈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진출과 투자량이 하실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예전에는 시딩을 하고 어느 정도 채널에서 공부가 이루어졌을 때 플랫폼으로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트렌드, 마케팅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딩을 하지 않으셔서도 직접 스토어에 입점을 하셔서 시딩을 하시고 빠르게 IT와 결합을 해서 입점을 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플랫폼 스토어 입점을 편하신 데 앉으시면 돼요. 지금 혹시 저희 쪽은 글로벌 플랫폼 스토어와 동일한 스토어 모델은 카울라의 POP 모델로 있습니다. 그리고 PDR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부분은 단품을 활용해서 입점하고 그 단품이 저희가 이제 모바일 서버에 검색을 했을 때 바로 검색이 되고 매출로 이어지는 형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B2B2C 라인으로 아마 브랜드분들께서는 많이 하실 거예요. J사, V사, 카울라 그리고 다른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80% 이상을 이러한 단품들을 통해서 매출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어 모델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일상 파트너를 통해서 플레이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카울라 영어적으로 보면 PDR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카울라와 스토어 글로벌에서는 PDR 그게 모델로 사용 모델이 진행이 가능하시면 그곳의 국민의 마켓시어를 50까지 60%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동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랫폼 스토어는 스몰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 카울라의 PDI, 뒷달 모델은 스몰 글로벌 PDI, 카울라의 PDI,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린 스몰 글로벌 오버시가 정말 시스템 시장을 스토어에서는 모델로 볼수가 있고요. 스토어 모델에서는 고객분들 연결이 비용이 수거가 되고 PP사가 회의를 해서 그러면 팀원으로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스토어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PP사를 만들어 오셨을 겁니다. PP사는 약간도 가상하고요. 이런 개인처럼 보시면 됩니다. 팀원 글로벌에서는 기업가 면제 알고있으니까 지금 직원에서 기업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이용해드리고요. 그리고 브랜드사에서는 전반적인 스토어 글로벌 팀, PP사, 참여, 물류, 아이템, 전반적인 파트너십을 지원하다가 전략을 한다면서 팔로업을 해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냐오는 알리바바 계열사입니다. 물류를 그냥 하고 있는 곳으로서 물류 데이터, 하나 데이터 그리고 입점을 하실 때 저희가 차이냐오
당사자 분들께서 같이 케이스로 들어오셔서 업무 진행을 지원을 해주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성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동안몰 혹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명칭으로 많이 입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멀티브랜드 프로젝트 스토어를 요청을 하시는 건지, 전용점 요청을 하시는 건지, 매장점 요청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초반에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오픈 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입점 경력이 있지 않고요. 모든 고객님들께서 언제든지 입점해서 하실 두분 제가 전화 좀 할게요. 저희 네이버로 아닌가요? 저분이 네이버로 아니었나? 매장형 스테이시 스토어를 주로 오픈을 했었지만 2010년 7월 2일 아니에요. 저 소개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아니에요. 네, 아닌 줄 알았네요. 기존 점포를 오픈해서 누구지? 여기 계신 분이 저도 처음인데요. 그럼 이쪽 관계자이실 것 같던데.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지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하시네요. 네. 어차피 요거 지금 다들 보실 만한 내용이라서 네,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회사에서 입점을 하셔서 구독자 하나에 여러 브랜드가 있으실 경우 그 상품권의 스토어링이 한 개의 그룹사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멀티브랜드 크레딧 스토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나 LG, 애경 등등의 자사 브랜드들이 여러 다수의 브랜드가 형성할 경우 그 브랜드들을 멀티브랜드 크레딧으로 입점할 수가 있고요. 매장형 크레딧 스토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올리브영, 록스, 테슬라 등등 오프라인 매장이 30개 이상 그리고 상장된 회사 혹은 10년 이상 법인이 사이트된 게 10년 이상 이등 세 가지 조건에서 두 개가 마련이 될 경우에 입점하실 수 있는 스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오피셜하는 분도 많지만 브랜드에서 한 개의 브랜드를 그 디스트리뷰터 통상 저희에게 수건을 주시고 오픈할 수 있는 기수와 전문점 2개 이상 혹은 3개 이상의 브랜드를 수건을 받으셔서 오픈하시는 부분을 전문점. 한국에서는 사실 전형점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이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중앙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신데 향후에는 전형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 보고라고 하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소의 브랜드와 SKU를 핸들링하는 백화점, 쇼핑몰, 그러한 고객 유통산들과 사진을 통해서 API로 연결해서 오픈하는 스토어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토어로 보증이나 책을 보시면 우선은 사장님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그 상표권, 정식 상표권인 R 상표권이, 정식 상표권이 있으시면 5만 위안, 15만 위안에서 5만 위안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TM 상표권을 사실은 받지를 않았었는데 플래그십 스토어 플러스 전매점 모두 TM 상표권도 입점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살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0만 위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전용점이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50만 위안 보증금을 냈어야 했던 전용점이 이번에 그 1000만 위안으로 보증금 인하가 되면서
많이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기존의 입점 브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월 30일 전까지 보증금을 모두 다 받아내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팔로우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량형 입점을 지 이제 1년간 저희가 1000개 이상의 점수를 오픈했었고요. 화장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500개 점수 이상을 입점하고 오픈을 한 바 있습니다. 무료 옵션을 말씀을 드리면 총 4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각 카테고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번 보색형 를 활용한 무료 옵션과 기타 옵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브랜드가 체감하기에 좋은 모델은 보색 형태 모델을 추천해드리고 각각 카테고리는 우리별로 재고 필요에 따른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색 창고 활용률이 기본적으로 80% 이상 일정 때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색 창고로 처음 진입하실 때부터 준비가 되시면 소비자와의 그런 소비자 체감이라든지 입장하시고 나서도 스토어의 점수가 매겨집니다. 공사에 대한 관리 등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몰 글로벌의 입장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1, 2, 3번의 단계가 입점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 4번은 입점한 상품 운영 구조가 있고요. 한국은 이미 좀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업 운영 구조화에 조금 시간을 많이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1, 2, 3번의 경우는 저희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기기와 연락을 하셔서 입점 준비, 서류 준비, 그다음에 초심 제심을 김톡이라는 알리바바 산나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룹챗을 열고 그 안에서 입점 준비를 하시고 오픈을 하시고 나서 향후 운영이 되실 때 그곳에 설명이라든지 PT 관련된 담당자 그리고 카테고리 운영 담당자 등이 모두 그 그룹챗 안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입점 단계부터 그룹챗에서 업무 논의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입점 준비를 하실 때 한국 상표권,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급받은 상표권인데 영문으로 준비가 우선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 부분이 타오바오에서 비사이프라고 하는 브랜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분들께서는 상표권 등록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입점을 하실 때 검색이 중국 소비자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브랜드 명칭을 클래스 스토어 점포명에 같이 넣고 싶으시면 중국 상표권을 소유하셨을 때 점포명에 같이 연결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P사 설정은 저희가 추천할 프로세스가 오피셜한 라인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TP사 링크가 오픈 URL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심하고 제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드리거든요. 기기가 입점 행사를 다 완료를 하고 시스템에서 추천 프로세스를 완료를 하는데 한 1,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메일로 신청하신 서류의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추천 서류가 발급이 되면 그 이메일에 있는 URL을 통해서 제품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시간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또 3회차 강의 맡은 한차이나 재미와 의미의 배재엽 대표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는 길에 보니까 저쪽 그 연수구 쪽에서 화재가 좀 크게 났더라고요. 네. 건조한 날씨에 아무래도 여기 다 제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사업장에 항상 안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기존에 이제 어떤 판매 채널에 대한 어떤 시장 부분들을 잡아드렸고요. 거의 강의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로 오늘 3회차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고, 솔직히 여러 요소들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들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그러니까 마케팅 위주로 많이 찾아오시기는 하세요. 뭐 왕복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문의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라든가 제일 많은 게 왕복 마케팅, 뭐 위챗 마케팅, 뭐 체험단 마케팅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작의 질문의 포인트가 항상 시작되는 게 마케팅부터 시작하시는데 저희 이 교육의 프로세스는 마케팅을 지금 제일 마지막 단에다 놓은 거거든요. 앞단이 어느 정도 그 구매자표라든가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갖춰놓은 다음에 다 마지막 단계 이제 마케팅 시동을 거셔라라는 차원으로 저희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강의 순서는 일단 오버뷰 전체 마케팅 시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필수적인 플랫폼에 대한 언급과 간략한 소개, 그 뒤에 이제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케팅 시장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어떤 로드맵 설정이라든지 브랜드의 성장 그 기간이라든가 단계별 스텝별로 어떻게 브랜드 전략을 키워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수차례 수십 개 업체 상담하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확보하게 됐던 그런 지식과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를 벗어나서 이 마지막 단계로 지금 이제 관군절이 11월 11일로 알고 계신데 올해 관군절은 시작이 됐어요.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프리 마켓, 그러니까 사전 1단계 판매가 개시가 됐고 그 1단계 판매와 관련된 최근에 나왔던 결과치라든지 기사의 동향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다들 아마 관심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 강의를 해오면서 몇 번째 계속 반복해드리는 거지만 전 세계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시장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충분히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유통을 먼저 개시하시는 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시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그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갖고 중국 시장이 됐건 글로벌 시장이 됐건 같은 프로세스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올바른 길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최근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카카오 스토어까지 필수 마켓에다가 이제 브랜드관을 개설을 하고 이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 채널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제품을 등록하고 최초의 이제 체험단 리뷰부터 시동을 거는 거죠. 체험단 리뷰하면서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반응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CPC, CPM, 키워드 광고 걸고 노출 광고 걸고 적당한 시점에 뭐 유튜버들을 비용을 주고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하는 이 동일한 그 판매와 온라인 브랜딩의 그 과정을 봤듯이 중국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중국 이렇게 비교하시기 좋게끔 그렇게 저희가 도식화를 해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라면 중국에서는 목표는 티몰이 되실 텐데 티몰은 좀 전에 이제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저는 BD, 그 MD라고 하는 분들이 심사를 거쳐요.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낮아지기는 했어요. 많이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기 위한 저희가 이제 계속 주력적으로 많은 업체분들이 1차적으로 허들이 거의 지금 없는 샤옹수부터 시작하셔라. 그 부분, 그러니까 샤옹수부터 시작해서 티몰, 뭐 징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 브랜드가 관을 열 수 있는 판매 채널들을 확보하시는 게 일단 1차적인 어떤 접근 목적이 되셔야 될 거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기초적으로 뭐 체험 리뷰나 혹은 그 체험 리뷰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포털에서 이렇게 리뷰가 뜨듯이 중국의 네이버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라는 플랫폼
그리고 한국에서 SNS 마케팅 체험 리뷰가 뭐 인스타라든지 페북에서 돌고 있듯이 중국에서는 샤옹스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지금 SNS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피드관, 즉 브랜드 홍보관을 개설할 수 있는 피드관 그 앱이 있고요. 그리고 샤옹스 브랜드관, 여기는 쇼핑몰 기능에 중점되어 있는 판매 채널로서, 그러니까 인스타 앱이 있고 홍보 앱이 있고 그리고 인스타 브랜드 샵 앱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 리뷰가 올라가고 여기 링크를 브랜드관에서 긁어다가 쓸 수 있거나 여기서 그 브랜드관으로 리뷰를 보는 소비자들을 유인해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판매 브랜드관 그 쇼핑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이제 그 SNS 중국 하면은 그래도 그 위챗의 위상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위챗은 사실 퍼블릭한 마케팅으로서 쓰기보다는 친구라든지 커뮤니티, 어떤 자기 주변 지인들, 일종의 카카오톡의 어떤 그 친구 기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있으면 좋고 그리고 관리 역량이 되면 좋지만은 만약에 비용적인 부담이 다른 부분이 좀 많이 든다 그랬을 때는 위챗은 굳이 후순위로 저희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 TV, 뭐 아프리카가 있듯이 중국에는 뭐 중국판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유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한다는 틱톡. 중국 내 그러니까 틱톡,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은 중국이 만든 그 앱이라든가 서비스가 글로벌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틱톡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 안에서 중국인들이 쓰는 거는 또인이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또인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를 어떤 그 왕홍 판매를 어떤 목적 하에 두고서 활동하는 그런 왕홍들이 많이 애용하는 또 플랫폼이 뭐 콰이스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왕홍들이 직접 그 안에서 샵을 개설할 수 있게끔 또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한국의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은 거의 바이두로 다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티몰이라든지 징둥, 샤오스 등 쇼핑몰들도 다 자기만의 동영상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게 상당히 커요. 그 플랫폼, 그 판매 채널 안에서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의 어떤 홍보 마케팅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샤오스 브랜드관 안에 샤오스 라이브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왕홍 애들이 이제 라이브 판매 방송, 홍보 방송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플랫폼들 뭐 규모가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때문에 국내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연락이 오죠. 뭐 리자치가 뭐 방송 5분 만에 뭐 몇만 개를 팔았다. 특히 뷰티 쪽 여기 화장품 쪽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하게 듣는 이름일 거예요. 뭐 리자치나 웨이야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올해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더 만나기 힘든 레벨까지 올라갔긴 했는데 실제로 중국 내 이제 MCN이라든가 현지에 있는 이제 유통업체의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과거에는 뭐 방송 플랫폼을 타오바오 하나만 키고 시작을 했구나, 아니면 뭐 어떤 일부 플랫폼 한두 개에서 그냥 그만한 퍼포먼스가 나왔다면 올해는 이 친구들도 플랫폼을 여러 개를 다 깔아고서 방송을 해야지 작년 레벨의 매출의 일정 부분 수준까지밖에 도달을 못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직접적으로 판매도 여전히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친구들이 잘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를 걸어요. 그러니까 역대 판매되지 않았던 역대 최저가의 뭐 20% 내지 30% 세일을 줘야 되고 48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무조건 받아야 되고 반품 100%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즉 이 친구들이 영향력이 높은 건 사실인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다 맞춰줘야지만 방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갈수록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연예인화돼서 예, 그냥 일반 뭐 TV 방송이라든가 대중 연예 오락계 쪽으로도 요새 많이 나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언제까지 이제 자기의 물건 판매 실력만으로 지금 뭐 이 왕홍 시장도 메가 왕홍에서 이제 중소형 왕홍,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쪽이라고 그러죠.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완전히 기대 갖고서 진행하는 마케팅 방식이 아니라 예, 그 중소형급의 이제 여러 인플루언서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더 강하고 이 친구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더 되게 높아요. 즉 시청자하고 자기 팬들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하고 이 친구들의 그 영향력이 오히려 예, 이런 메가 왕홍들 같은 경우는 한번 화장품 진행하면 반품률이 최소 35에서 많게는 50%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판매 방송을 한다. 그래서 뭐 5분 만에 5만 가게가 나갔다. 이거를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내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저명도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활용을 하지 두 번, 세 번 잘 안 해요. 예, 막상 뒤로는 예,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반품 다 받아줘야죠. 예, 공급 조건 자체도 파격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간략하게 뭐 왕홍은 크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왕홍, 그리고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왕홍.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초청해서 했던 친구들은 이제 부득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저희가 작년처럼 왕홍들을 막 초청해오고 섭외해올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못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름 이제 브랜드 홍보라든가 그 친구들도 가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광군절 앞두고 방송 일정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판매 홍보 왕홍으로서 1차 모델링을 하고 광군절 앞두고 판매를 전문으로 거는 왕홍 애들은 이제 판매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때 이제 2단계 판매 방송을 직접적으로 거는 구조다라고 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데 역으로 이제 중국 안에 있는 브랜드들로부터 러브콜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나와 있는 왕홍은 그 한국적인 그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중국 안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있을 때 중국 기업으로부터 예, 홍보 의뢰를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예, 경제적인 소득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 그날 들을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라는 부분들을 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N이 단순히 왕홍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뭐 왕홍을 뭐 파견하고 뭐 섭외해주고 뭐 운영관리 대행을 해주는 거 엔터테인먼트로서 맨 처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판매 플랫폼과의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일정한 플랫폼 내에서 인큐베이팅하고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소속 이제 왕홍들을 다방면으로 활용해가지고 브랜드의 어떤 중장기적인 플래닝을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판매 채널과 플랫폼에 꽂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유통 상인으로서 중간 이제 거상으로서의 역할까지 MCN들이 많이 확대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몇몇 MCN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갖고 그 유튜버들 몇 명이서 이렇게 모이고 최근에 그 하면지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유병재에 소속되어 있고 유병재가 과거 YJ에 있지만 있다가 나와서 MCN에서 들어간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그 소속사의 그 오뚜기 회장 딸도 예, 자기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해서 YG, 뭐 JYP를 두들겼다면 지금은 유튜브 전문 그런 집단들 그런 회사 MCN 쪽으로 차라리 어플라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린 중국이 훨씬 더 이전에 이미 그 MCN 산업과 영향력이 한국은 지금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도 그렇고 MCN 시장도 그렇고 결국의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인 모델링은 다 중국에서 차용을 해와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서의 브랜드 마케팅도 사실은 MCN의 영향력이 갈수록 되게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JTBC 같은 경우는 그 룰루랄라 그 유튜브 관리하는 산하 그 조직들이 오히려 더 수익 창출력이 더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죠? 왓썸맨이나 아니면은 그 예. 무슨 걔네들이 실제로 뭐 편당 회당 뭐 1, 200밖에 못 가져가지만 브랜드 거기에 PPL 한번 꽂는데 최소 2,000에서 3,0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그 드라마 PPL보다 오히려 걔들 유튜브 1회 PPL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비싼. 예, 대신에 이게 대놓고 광고, 앞 광고를 이제 때린다는 그런 뭐 메리트가 있죠. 일단 이제 다음으로는 개별적인 마케팅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그 마케팅 플랫폼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챗은 뭐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위챗은 이제 친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했는데 결국에 위챗에서의 가장 큰 영향력은 페이예요. 중국인들이 이제 위챗 안에서 경제 활동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이제 우리도 왜 게임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안에서 카카오 게임으로 다운받잖아요. 그게 그 일종 중국어로 이제 미니 앱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어떤 플랫폼 안에 예, 그 자기 게임이 됐건 아니면 자기 솔루션이 됐건 어떤 앱을 그 플랫폼 안에서 구동되게 만드는 예, 그런 메가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게 위챗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온라인 쇼핑몰들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뱅크라든가 이런 뱅킹 시스템 그리고 올 초부터 위챗이 앞서 말씀드린 틱톡과 같은 그 쇼트 영상 클립 서비스를 작년 말 올 초부터 이제 개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는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로서 위챗이 활용이 됐다면 그 영상 클립은 이제 위챗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영상을 어떤 검색어, 키워드 검색어와 매칭해서 송출할 수 있게끔 즉 퍼블릭 마케팅이 가능한 홍보 채널로서 이제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올 초부터 개설을 해서 예, 그 안에 이제 그 서비스로서 항목으로서 그래서 이제 친구 말고도 일반적인 그 위챗 사용자들에게 어떤 동영상을 뿌리는 창구 역할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근 기사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국 안에서 지역 공동구매라는 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지역 공동구매의 특징은 뭐냐면 위챗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동탄맘들이 위챗 안에 그 방에 들어가면 막 500명, 1000명이 있는 거죠. 여기서 공동구매를 치는 거예요. 주로 애용하는 게 이제 식품.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나와 있는 웨이상이라든가 이런 뭐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상들이 그 방 안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런 걸 써봤는데 좋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공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제라든가 이거를 위챗페이를 통해서 나와 있는 사람에게 다 돈을 송금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일종의 공급상 역할을 해주는 멤버가 이제 중국으로 제품을 발송해주는 방식. 그런 식의 공동구매가 상당히 지역 내 그 커뮤니티 형태의 공동구매가 중국 안에서 코로나 이후 식품과 건강식품 이런 쪽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검색을 좀 이따 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꼭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웨이보. 웨이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웨이보가 어떤 외부 링크와의 어떤 속이 좋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어떤 기능을, 블로깅 기능을 하지만 여기에 외부 유튜브 동영상, 그러니까 중국 내의 그 유쿠 같은 예, 그런 외부 채널들과 컨텐츠 교류라든가 그리고 링크를 외부로 막 던져주는 기능이 제일 활발하고 그리고 바이두라고 하는 포탈하고의 연동 예, 이 잘 되는 가장 그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홈페이지를 굳이 안 만드시고 저희가 권해드리니까 웨이보 브랜드관을 여셔라. 예, 비용도 낮고 쉽게 개설도 되고 빨리빨리 브랜드 홍보관을 개설해서 거기 안에서 브랜드 소식도 알리고 영상도 띄우고 만약에 이 이후에 뭐 샤오스가 됐건 아니면 티몰이 됐건 타오바오가 됐건 어떤 제품의 구매 좌표가 생겼을 때 그 좌표를 웨이보 안에서 계속 친구들이라든가 팔로워들을 상대로 해서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퍼지기 위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소식을 그 어떤 팬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어떤 그 중심 구심점 역할을 하기 제일 그냥 수월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어떤 퍼지는 활용도 측면에서는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면은 저희는 웨이브하고 샤오스 두 개는 무조건 가지셔라라고 예, 이거는 뭐 거의 허들이 지금 없어요.
최근에 저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된 큰 홍보관을 개설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한 달 이내에 다 구축이 완료가 돼서 여기서 이제 체험 리뷰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브랜드 홍보 하다못해 외국에서 중국에서 어떤 바이어가 너희 제품 뭐 중국어 제안서 좀 보내줄래 그러면 그 웨이보 링크 던져주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브랜드 소개 자료하고 뭐 링크 뭐 홍보 자료 이런 것들 네가 알아서 보고 판단해 그렇게 던져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판 인스타그램. 계속 이거를 꼭 하시라는 게 이 플랫폼의 초기 그 플랫폼이 그 발생했던 그 목적은 한국 화장품의 리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한국 내에서 화해 같은 프로그램 있죠. 그 화장품 공유 커뮤니티 그걸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리뷰 공유가 목적이었고 화장품이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장 효과 좋은 건 뷰티 2030 상대로 한 뭔가 브랜드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전체 카테고리 플러스 뭐 미용실도 소개하고 모든 하다못해 관광지, 여행지까지 그러니까 어떤 체험 후기를 공유하는 종합적인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서도 이제 브랜드 관 개설 같은 걸 허용을 해주잖아요. 샤옹스도 똑같이 브랜드 관을 개설하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웨이보와 마찬가지로 지금 비용과 시간 허들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예, 이것도 웨이보와 같은 선상에서 빠르게 브랜드 관을 한국 사업자, 한국 상표권으로 바로 여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냥 비용, 시간적인 부분도 거의 발생 얼마 안 되니까 무조건 개설하셔라 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고, 자 다음으로 이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시면 좋은 정도고, 중국의 포탈 하면 바이두. 근데 바이두에 어떤 한국처럼 뭔가 브랜드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이두 뭐 브랜드 홍보 매뉴얼 CPC, CPM 이거 요청하시는 업체분들이 한 3년 전까지는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요청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해보니까 샤옹스 웨이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 다 떠요, 바이두에. 네. 그리고 한국어 홈페이지까지 그냥 링크가 바로 떠요. 그러니까 굳이 바이두 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떤 포탈 마케팅을 별도로 하시라고 권해드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웨이보, 샤옹스만 열심히 하셔도 바이두에서 브랜드 검색할 때 리뷰 글들 그리고 브랜드 홈페이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티몰이라든가 샤옹스 브랜드관을 개설하게 되면 판매 좌표까지 바이두에서 검색해서 다 뽑혀줍니다. 그런 부분으로 바이두를 활용하시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운데 거 이제 유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판 유튜브다. 근데 중국은 워낙 동영상 플랫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쪽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 뭐 굳이 계정을 가지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체험단이나 아니면은 왕홍 애들을 활용하셔서 각자 그 중국인들이 갖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기 계정에다가 영상을 리뷰 영상을 올려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브랜드 홍보 영상들을 여러 이제 그 계정에다가 막 걸어주게끔 유도하시는데 그냥 활용하셔라. 동영상 플랫폼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아갖고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동영상 마케팅을 중국 쪽이 동영상으로 모든 경제가 다 움직이고는 있지만 막상 그 어떤 ROI 구매 전환율은 뷰수는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구매 전환율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 좌표, 판매 채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시거나 판매가 목적이거나 이런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게 목적이실 테니까 그쪽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셔라라고 저희는 그렇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저희가 그 찾아오시는 브랜드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해서 뭐 면세점에도 입점을 했거나 올리브영에 입점한 단계까지 해보신 업체분들에게 많이 제시해드리는 그냥 정석과 같은 그런 로드맵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상당히 되게 타이트하고 되게 중간에 그 거침없이 나갔을 때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시간을 놓고 따지자면은 초기 구축이 한 3달. 여기 구축에는 말씀드렸듯이 앞에 샤옹스 웨이버 같은 브랜드 홍보가 한 달 이내에 끝나요. 근데 샤옹스 판매관이라든가 역직구간, 한국 사업자로 내 브랜드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그 플랫폼까지 뚫는데 대체적으로 중국 안에서의 그 타임 테이블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라는 측면, 두 번째로 국내 기업들이 서류를 준비하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티몰 영상 그 김민아 매니저 얘기도 나왔지만은 자기네가 그냥 심사하고 됩니다 안 됩니다 뭐뭐 준비하세요 답변 회신 주는 데까지가 2주에서 3주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류 한번 다시 빠꾸 맞고 들어왔다 하면은 그 담당자가 그거를 다시 재검수해서 답을 주는데 또 2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체가 대행을 하다 보면 되게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지쳐 떨어지고 대다수의 업체들이 거기에서 포기를 해버리세요. 예. 서류 요구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 어렵다, 심지어 뭐 대표이사가 여권 들고 사진 찍어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특히나 좀 이제 회사가 더 경직된 회사 있죠. 왜? 좀 등급되고 좀 이렇게 직원들만 몇백 명씩 있는 회사에서 요 서류 주세요 하면은 담당자들이 막 혈색이 바뀌고 이거 어떻게 이거 회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이걸 요청하지? 회장님 여권을 드시고 얼굴하고 같이 비교해서 찍으셔야 되고 그 밑에 자필 서명을 해주고 이거를 저희한테 또 보내야 돼요. 회장님의 그 개인 정보를 저희는 그래서 저희 계약한 업체 대표님들 개인 정보는 다 그런 식으로 한 번씩은 받게 돼요. 꼭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담당자분들에게 이게 말이 되는 문서냐라는 답변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요구한다. 네, 중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요구해요. 네, 저도 중국의 사업자를 낼 때도 그렇고 진짜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2중, 3중에 여러 이제 액션들을 거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가다가 중간에 허들이 생기거나 정책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선제적으로 뭐 공지를 띄워서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 사이에 이 조건이 더 붙었으니까 다시 서류 보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해외 직구가 지금 문이 초기에 이제 막 열리고 있을 때 빨리 들어가시라고 하는 게 갈수록 허들이 더 높아지고 더 허들이 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 구축 석 달에 2달은 피드백을 기다리고 주고받는 시간이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 대기업체가 그러니까 몰리면서 저희도 장담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간에 퍼펙트하게 요구하는 서류 바로바로 주고 네,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 걸리는 소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시간에 그러면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죠. 앞서 구축해 놓은 웨이보, 샤옹스 이때부터 브랜드관이 개설되자마자부터 체험단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마치 네이버에서 체험단 돌리고 나면 체험단 돌릴 때 원하는 그 네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르미에다 뭐다 뭐 네이버로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시태그를 만들어내야 되고 사람들의 리뷰를 쌓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두하고도 연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티몰 담당자도 얘기를 했죠. 타오바오 내에서 그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 즉, 그럼 타오바오가 그 브랜드를 어디서 인식하나? 샤옹스라든지 웨이보, 바이두에서 그 브랜드의 언급량을 보고서 브랜드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타오바오 AI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 외부에서 아무도 검색을 안 해요. 그럼 타오바오 입장에서 이 브랜드 받아봤자 광고비도 안 쓸 거고 광고 효율도 없고 네, 돈도 없어 보이고 제품도 매력도 떨어진대. 그런 것까지 굳이 타오바오가 승인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브랜드 홍보관을 개설한 다음에 계속 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해시태그나 그런 어떤 키워드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타오바오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도 좀 더 친절하게 나와요. 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담당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시장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좀 더 담당자로서 이 브랜드를 빨리 관을 개설해 주는 게 자기 입장에서 회사의 그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 운영, 이건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국내 브랜드 작업을 할 때도 똑같아요. 브랜드를 개설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한 달 잡고요. 그 다음에 석 달 정도 테스트를 걸어요. 테스트를 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상품, 내 브랜드 제품이 과연 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떤지, 그러니까 체험단 리뷰 그리고 어떤 뭐 왕웅이라든지 간략한 테스트들을 거쳐갖고 뽑아낸 데이터들, 그리고 그랬을 때 사이트 트래픽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ROI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했던 판매 가격에 과연 중국 소비자들이 움직이는지. 한국도 처음에 개설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했는데 소비자 구매 전환, 그러니까 방문자 수 대비 ROI라든가, 그리고 각종 내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는지 하는 브랜드나 제품에 맞는 그 어떤 기초적인 그 데이터 확보 시기가 한 석 달 정도 잡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여러 이제 리뷰나 체험단 소비자 반응을 보고 ROI라든가 소비자들이 어떤 원하는 가격대를 발견해서 프로모션을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저희에게 왕홍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왕홍 투입해봤자 100% 깨져요. 네, 절대 뭐 매출이 나오는 걸 떠나서 괜히 한 번 해서 매출이 안 나오면 브랜드 이미지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기초체로 키우고. 똑같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 등록해놓고 구매 후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라이브 커머스 열면 매출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상품 타이틀을 어떻게 바꾸고 썸네일을 어떻게 바꾸고 판매가를 어떻게 놓고 이벤트는 쿠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은품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들을 한 개 구매로 유도할 것이냐 두 개 구매로 유도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석 달 사이에 어느 정도 확립해 놓고 그때 이제 이 제품과 적합한 왕홍 애들 명단을 뽑아서 걔들과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너희들이 이 제품 봤을 때 방송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그러면서 뭐 어떤 판매 방송 조건이라든가 컨디션들을 따져서 왕홍을 섭외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그때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웨이보 50만급 이상의 왕홍이라든지 차원수 10만급 이상의 왕홍이들 그때 사이드에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뭐 3일 내지 일주일 정도의 노출 기간 동안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중국 시장에서 1년에 2번은 준비하시면 된다. 상반기 때 6.18절, 그러니까 5월 달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하반기 때 10월 달, 광군절하고 12.12절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 달까지. 그때 요 프로모션이 이게 이제 6.18이고 이게 광군절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를 시작을 보면은 1월 달에 들어가고요. 개설되고 3월 달, 4월 달, 그러니까 2, 3, 4월 달 갔다가 6.18절에 한번 터뜨리고 다시 리빌딩을 해서 데이터 모으고 2차 프로모션으로 광군제부터 12.12월까지 가고,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이제 MCN이라든가 메가 채널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완벽하고 모든 게 스케줄링이 잡혀 있고 예산도 마케팅 예산 잡혀 있고 담당자가 이 흐름과 전략에 대해서 한치의 어떤 흐트러짐 없이 주도 면밀하게 끌고 나갔을 때의 스토리예요. 이 시기가 만약에 삐끗해서 6.18을 놓쳤다. 그러면 프로모션 기간은 6.18 다음 버전인 광군절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6개월이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다음 해에 6.18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나가면은 저희가 모든 게 담당자 예산 그리고 브랜드 어떤 컨디션, 상표 등록 아까 얘기 나왔죠. 상표 등록도 무슨 알상표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보셔서 아시죠? 중국의 상표 주로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도. 그런 것들이 다 갖춰준 다음에 쭉쭉쭉쭉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가면은 완벽한 거는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근데 보통은 2년 잡아요. 저희가 이제 좀 규모 있는 회사들 만나보면은 2년 안에 여기까지만 가도 자기는 회사에서 승진은 다른 당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어쨌든 이게 가장 저희가 많이 제시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 요소 잡아야 되는 플랫폼과 1차 프로모션은 어찌됐건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어떤 뭐 MCN이라든가 너무 빅밴더에 의존하시지 말라라고 해요. 자기 컨디션과 내가 시장을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그 테스트와 그 눈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고,
이제 2단계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중국 온라인 유통 시장을 끌고 있는 게 어찌됐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라이브 커머스 또 중국이 갖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크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이제 크게 움직이고 있는 MCN과 같은 다양한 유통사들과 콜라보를 준비해 나가시면 될 거고 그게 효과가 나오면 이제 얘들이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이거 중국 내수 브랜드관으로 진출하자. 그래서 본사는